저는 경영 컨설팅 과정을 하면서 많은 세미나와 또 배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혁신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순화 기법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약자로 ECRS라고 말합니다. E라는 단어는 eliminate, 삭제한다는 데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C는 combine을 말합니다. 결합한다고 말합니다. R은 rearrangement, 재배열한다고 말합니다. S는 simple, simplify,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 개선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단어는 eliminate, 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동안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내에 사출 공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제품을 찍어서 만들다 보면 버라고 해서 귀퉁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면도칼이나 이런 칼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작업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문하는 국내 공장에서는 디버링이라고 하는 이 퍼 제거 작업은 일반 공정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기회가 있어서 일본의 어느 사출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공장에서는 벌을 제거하는 공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봤죠. 벌 제거 안 하시나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도 되나요? 제품의 상태를 보았더니 벌을 제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외관 상태가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 공장 관계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가 나온다는 것은 외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금형 불량입니다. 금형 상태가 나쁘면, 몰드 상태가 나쁘면, 형이 안 좋으면 당연히 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금형을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그 금형 공장에서는, 또 사출 공장에서는 금형 관리를 통해서 벌라고 하는 공정을 삭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물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물 공장 작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납품하기 전에 주물 완성품에 대해서 연마 작업하는 공정이 있었는데 그 공정을 최근에 삭제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삭제도 돼요? 제품인데? 외관인데? 바로 그 다음 공정이 절삭 가공인데 가자마자 후 공정에서 바로 가공해서 깎아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절삭에서 없어질 그 부분을 열심히 연마하고 표면 상태 깨끗이 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후 공정과 상의한 끝에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연마 공정을 삭제했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 행동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삭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선이고 혁신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해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엘리미네이트, 삭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콤바인에 대한 것은 결합하는 것이라 있죠. 통합하는 것이죠. 뭐뭐 하면서 하는 겁니다. 검사 따로 운반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반에 가면서 검사해 버리는 거죠. 과정은 한 가지를 하면서 어떤 것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바로 콤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어렌지는 순서를 바꾸어 보는 거죠. 앞뒤 순서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화에 대한 것은 하긴 하되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것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단순화에 도전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업 측정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다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나 효율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는데 부삽을 가지고 삽으로 퍼서 물건을 운반하고 있는 공정과 작업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삽의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부삽이 작은 경우에는 매우 바쁘게 운반하고 있었지만은 그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삽이 매우 큰 경우에는 한 번 운반할 때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어서 매우 능률적인 것 같아 보였지만은 사람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삽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삽의 중량을 한 삽을 떴을 때 과연 몇 킬로 정도로 운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삽은 적은 양이고 큰 삽은 큰 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물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삽은 작은 삽대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지만은 결과물이 신통치 않았지만은 또 큰 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정한 삽의 사이즈가 분석돼서 나왔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테일러라는 사람은 작업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테일러가 만들었던 이런 분석 기법들이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해서 모든 공장의 산업 현장에 효율과 능률을 평가하는 지표로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많은 역사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어느 기업에서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착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보는 과정 속에서 산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차들이 매우 큰 것들이죠. 어떻게 하면 산포를 균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y=fx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깊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무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고무총의 길이를 많이 당기면은 고무총에 있는 돌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날아가겠죠. 제가 그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5cm를 잡아당겼더니 5m 같다고 가정합시다. 10cm를 잡아당겼더니 10m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무줄을 1cm 잡아당기면 1m씩 증가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y=100x 1cm가 1m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y=fx가 규명이 되었다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7.5m의 위치에 돌멩이를 떨어뜨리기를 원한다면 고무줄을 7.5cm를 잡아당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밝혀진 게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겠고 데이터가 있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즘 쓰는 용어로 빅데이터라는 용어부터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또 데이터를 해석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학적 관리 기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것인가, 과학적으로 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깊은 데이터가 바로 숫자들입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분석할 수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면 원인을 알 수 있고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야가 정립된 것이죠.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야, 개선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결과를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동 발주 시스템에 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매해서 얻어오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물건을
거래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구매 발주를 냈는데 걸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마치 일주일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일입니다. 그 부품을 사용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씩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개 사용하는데 내가 주문을 낸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70개 정도가 결국 하나의 기준량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달 기간에 관계된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개 사용하는 부품을 발주내면 일주일 걸려서 7일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70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주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품통을 2개를 만듭니다. 한 통에 70개를 담을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주를 한 통분을 발주를 냅니다. 70개를 발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2통이기 때문에 한 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번 통의 물건을 사용하는데 걸리는 소요 기간은 얼마 걸릴까요? 하루에 10개라고 했고 한 통에 70개라고 했기 때문에 7일 걸릴 겁니다. 제가 발주를 하나 냈습니다. 물건이 조달되는 걸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일주일 후면 한 통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설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박스를 2통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통을 내가 사용하는 동안에 한 통분을 발주를 내는 거죠. 사용이 끝날 때쯤 되면 드디어 뭐가 되겠습니까? 한 통이 도착하겠네요. 또 사용하고 있으면 또 한 통이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하고 나면 발주 내고 보충되는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투빈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자동 발주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많은 공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제가 하루에 10개라고 말했지만 5개 쓸 수도 있고 15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용량의 산포들이 있게 됩니다. 재고량이 있는데 그 재고량의 숫자를 매일매일 카운트하는 것, 숫자 세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많은 공장이 있어서 C급 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는 매우 많은데 중량이나 숫자를 세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사용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발주 시점을 정하는 거 그때그때 어렵습니다. 그러면 박스 2통을 만들어서 한 박스 발주 내고요. 물건이 조달할 때까지 한 박스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다 쓰고 나면 빈통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발주 시점이 되는 거죠. 발주 내면 됩니다. 발주 내서 그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남은 한 박스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한 박스 사용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아마 발주된 물건은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 일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공급 주기를요 보통 15분 정도에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길다 하더라도 2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2시간 내로 물건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어느 특별한 공정을 봤더니 그 공정은 5분 주기로 부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투빈 시스템으로요. 사용되고 나면 자동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정시정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이 딱딱딱 저스트 인 타임으로 공급되면 참 멋있겠죠. 그렇지만 약간의 산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고 관리하지 않고 수량 관리하지 않고 공급에 대한 것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의 연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원리 중에 투빈 시스템, 그래서 2박스를 이용해서 하나는 사용하고 하나는 발주용으로 사용하는 투빈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동 발주 시스템의 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 사용을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